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 또 거기에 수익률 날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부터는 이 중동 정세 불안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번에는 이 지표와 실적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도 단기 고점을 찍고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엔화는 여전히 약세인데요. 이 달러와 엔화, 원화,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차트를 한번 네. 화면을 보시면요. 달러 인덱스, 최근 달러 인덱스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이기 때문에 네. 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요 좌측이 2019년부터 우측 2024년까지 쭉 흐름인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달러가 강해졌죠. 강해졌고 피크를 한번 찍었고 110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밀렸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재차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또 한 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 번 올라오고 있는 추세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점 뒤로 후퇴하면서 네. 달러가 다시 강해진 그런 모습에 거기에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세인데 이번 주에 이제 달러가 조금 밀렸어요. 고점에서 살짝 밀렸는데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그 엔화 같은 경우가 네. 지금 34년 만에 156엔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금 엔화가 완전히 지금 그 완전 뭐라 그래요? 표현을 뭐라 그럴까요? 약간 네. 이상한 표현 나올까 봐 그러는데 네. 네. 그냥 아예 안 좋은 값, 너무 안 좋은 값을 우리가 그렇죠. 비속어로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렇게 차 표현을 못 하겠고. 예. 근데 이제 일본이 외환당국이 이제 구두 개입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전까지는 엔화 약세는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 주에 달러가 살짝 밀렸던 건 뭐냐면 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 추정치가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했어요. 네. 많이 하회하면서 달러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강했고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올라왔다가 여기에 중동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같이 올라왔다가 이번에 이제 좀 살짝 밀렸어요. 밀렸는데 네. 일단 미국 경제 성장률 발표가 이제 보시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1.6%입니다. 네. 1.6%인데 이제 예상치가 전분기가 3.4였어요. 전분기가 3.4였는데 예상치가 2.5였고 전부 네. 다 지금 엄청난 반토막 난 거예요, 사실. 네. 반토막 났는데 미국이 이제 워낙 성장률이 강했다가 이게 반토막이 나니까 사실상 저는 여기서 달러가 피크아웃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 달러가 피크아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점에서 꺾인다. 네.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음 장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금 가격이 지금 최고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달러하고 금은요 반대로 가요. 네. 원래는 반대로 가는데 달러가 올라가면서 금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요거는 전형적인 금리 인상기 막바지 시그널이에요. 네. 원래 금리 인상기 막바지 시그널 항상 이랬거든요. 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갑니다. 금리 네. 인상을 금리 인상해 놓고 모든 자산이 싹 다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달러엔 일중 차트도 보시면은 이제 고점을 향해 돌파하고 있고요. 예, 자 그렇게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결국은 요 네. 부분들이 전체 자산 가격들이 지금 달러의 마지막 강달러의 마지막을 현재 달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된다? 달러가 반대로 밀리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네. 해봐야 돼요. 달러가 밀리는 상황, 그 다음에 채권 가격도 현재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채권 매수, 달러와 약세 배팅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상당히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하가 점점 이거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네. 사실 PC 발표가 중요합니다. 곧 PC 네. 발표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볼 때는 PC 결과가 이미 나왔을 거예요. 네.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1, 2월에 보험료 이슈 올라갔던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줬다면 네. 이번 PC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중장기로
지금 저 달러 좀 여행 갔다가 많이 남았어요. 네. 지금 환전하세요 빨리. 예, 지금 환전하시고 금은 어떻게 할까요? 금도 저 지난주에 이미 얘기 드렸는데 네. 좀 팔았다고. 골드만 하나 팔았다고 제가. 분명 얘기 드렸잖아요. 골드만 하나 팔았고 금 살짝 밀렸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식의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채권 가격은 지금 현재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 쪽 롱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나는 그런 상품을 여러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네. 주식도 잘 못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주식처럼 할 수 있어요. 네. ETF, ETN을 공부하시면 주식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ETF, ETN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네.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관련해서 모의 투자 대회를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가자 수만 받고 있는데 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 달러 피크인데 달러 피크에서 내가 수익 나는 방법을 달러가 떨어지면 수익 나는 방법을 나는 모른다. 근데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생각 분명히 드실 거예요. 네. 하는 방법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무료로 저희가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시청자 커뮤니티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은 현재 지금 무료 교육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이 달러가 고점에 있기 때문에 꺾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채권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우리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본부장님 좀 비슷한 네. 생각인데 일단 지금 달러가 조금 고점이기보다는 추가 상승이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사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오른 다음에 이제 빠지느냐 아니면 지금 당장의 고점이냐 뭐 이런 차이인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현재 이 레벨대에서 뭐 다시금 뭐 110, 120 막 이렇게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가 아니고 네. 현재 수준에서 뭐 조금 더 찔러주는 수준까지 올라와주는 결과값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조금 더 시장에서 좀 나와주는 거는 이제 좀 유로화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먼저 금리 인하를 좀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유로화에 따라서 이제 상대적인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인 가치다 보니까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유로 쪽에서 이제 먼저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 상승 자리값은 충분히 더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우에다 가조 총재가 네. 이제 좀 사실 오늘 지금 방송하는 금요일 오전에 이제 좀 발표를 했어요. 네. 금리 동결로 가져갔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또 달러의 약세를 또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일본의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자체가 또 네. 시장에서 다시금 달러를 약세로 가져갈 수 있는 트리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자 벌써 동결을 가져간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금 현재 엔화에 대한 약세가 물가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이제 뭐 치명적인 영향 결과를 끼친다라고 하면 네. 그때부터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되게 상대값이죠. 네.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애매하다는 거. 애매하죠. 물가가 네. 뭐 정확하게 얼마 했을 때 무조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으로 뭐 이제 기준이 뭔가 명확하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봤을 때는 아니야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라는 네,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사실상 이제가 꼭 엔화가 바닥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아직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부근이기는 하겠지만 네. 지금 이미 이 예상을 네. 몇 달 전부터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다는 네.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지하실로 지금 내려오는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타이밍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했었을 때 네. 정말 힘 받으면 그러니까 이슈가 크게 잡히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110까지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05 부근대에서 지금 좀 놓여져 있는 달러 인덱스 부근 자체가 저는 107달러대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근데 그 이상을 계속적으로 치기에는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움직임이지 않을까. 네. 저 역시도 이제 본부장님이랑 같은 생각으로 그 이후서부터는 다시금 달러의 약세의 지속성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이제 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추가적으로 얼마가 더 오를지도 애매하고 사실 네. 지금도 떨어질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한 구간이에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ETF 투자가 이제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숏의 투자를 가져갈 수 있는 상품에서 사실상 뭐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107, 108까지는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간값을 조금 더 두고 판단을 해봤을 땐 결론적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을 때 ETF 투자가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선물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교육이랑 이제 뭐 리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요. 이제 단발성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선물 투자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훨씬 더 크고 네. 레버리지 자체로 이제 좀 판단해 봤을 때 훨씬 더 이득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변동성이 지금 지수도 그렇고 굉장히 뭐 이것저것 되게 심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방향성을 믿고 좀 중장기적으로 뭐 사실상 중장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3달 미만을 또 중장기라고 좀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상 뭐 중장기라고 따지면 6개월, 1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좀 장기 추세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기간값을 두고 내가 좀 천천히 큰 금액대는 아니더라도 내가 부담 없는 수준에서 모아간다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달러 하락에 대한 투자 자체를 이제는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는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상승을 지금 한 번 더 크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단발적으로 이제 좀 큰 금액을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이 유로화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약세가 이제 지속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ETF 투자 말씀하셨고요. 엔화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됐고요.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이 물가 지표가요. 3월 PC도 이 녹화일 기준으로 26일 밤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1분기 GDP 결과 1.6%로 집계되면서 이 작년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인 3.4%보다 크게 둔화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인 2%대를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이렇게 1분기 성장률은 둔화됐지만 이 1분기 PC 가격 지수가 3.4% 증가하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큰데요. 이 1분기 GDP 리뷰와 함께 3월 PC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확실히 쇼크를 가져갔어요. 네. 이전치보다 일단 좀 반토막이 나와주면서 가져갔었던 이제 1분기 발표였었는데 네. GDP 기준으로 1.6%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이제 큰 충격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시장의 네. 이슈를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료는 investing.com에서 가져온 건데 네. 이제 좀 광고가 많아서 이렇게 좀 잘라서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GD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6%대 어제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브 대응을 했었을 때 이제 뭐 빠지는 움직임이나 이런 대응 변동성에 따라서 일단 좀 잘 바라봤었던 결과값이었다. 충분히 그 당시에 이제 9시 30분부터 큰 낙폭을 가져갈 만한 이슈나 내용이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GDP 발표가 이제 1.6% 나와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상 녹화 당일인 지금 금요일자에 이제 발표되는 PC가 이제 좀 진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자는 이제 분기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이제 완전히 확정치로 이제 좀 보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잠정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충격을 줬어요. GDP 물가 지수도 충격을 주고 있고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자체도 이제 이전치 2.0%였는데 여기서 나와준 데이터 자체가 3.7%나 이제 좀 나와줬고요. 네. 예상치 많이 올렸어요. 올린 3.4%대보다도 훨씬 더 높은 3.7%나 반영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자는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내용 네. 자체가 이제 시장을 조금 도배를 했었죠. 네. 이전에도 사실상 제이미 다이번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직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내용 자체가 100% 소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좀 바라볼 거는 네. GDP에 대한 내용 자체가 충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분기에 대한 이제 뭐 PC 쪽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는 앞에서 내용 데이터들을 이제 좀 모아놓고 네. 그리고 그 전에 뭐 이제 CPI나 PPI에 대한 결과값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이제 물가가 주춤하면서 버텨줬었던 결과값들이 이미 좀 선 반영됐고 좀 예상할 수 있었던 수치였다. 네. 대신에 시장을 좀 충격으로 가져갔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5%대까지 떨구면서 예상치를 가져갔었던 GDP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수의 낙폭을 조금 더 이끌어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뭐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도 가져가는데 이때 이제 프리장 낮 새벽 기준으로 이제 메타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10몇 프로를 빠지면서 그 내용 자체가 지표 결과와 함께 가져가면서 이제 9시 30분부터 10시 반 본장 전인
이 시간대에 이제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프리장 기준 낙폭을 좀 주도했었던 결과값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차트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좀 이 내용 자체가 좀 단발적으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 낙폭을 다 소화시키는 상승을 이미 보여줬어요. 네. 이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뭐 사실 단발적인 어떻게 보면 하락을 가져갔었던 결과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을 끼치는 내용은 아니다. 우리는 네. 지금 일단 실적 시즌에서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 그리고 그 내용을 집중 삼아서 일단 좀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PC는 사실 좀 중요해요. 금요일 날 이제 발표된 PC는 좀 중요한데 사실상 이제 연준이 가장 사랑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좀 단타적인 대응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오히려 이제 뭐 CPI나 PPI보다도 좀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는 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오히려 CPI 때 막 300포인트, 뭐 200포인트 움직이고 PPI 때 막 100, 150포인트 움직이는데 PC는 사실 막 발표 9시 30분에 기대하면서 막 바라봤는데 발표 당시에 이제 뭐 50포인트, 뭐 한 70포인트 뭐 이 정도 수준 진짜 막 얼마 되지 않는 네. 수준의 변동성을 가져가요. 근데 이제 그 이유로 일단 좀 놓고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이미 앞에서 발표됐었던 CPI나 PPI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보고 예측치를 일단 좀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방송 보신 분들은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네. 일단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전치 2.8%를 2.6%대까지 이제 좀 낮춰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2.5%대에서 오히려 또 늘어나는 2.6%.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코어 쪽으로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예상치는 조금 더 낮게 나온다라는 걸 지금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2.6% 혹은 2.7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장에 오히려 충격을 준다기보다는 예상했었던 결과값이고 여기에 대한 지금 결과값으로 인해서 지금 실적 시즌 빅테크 나쁘지 않았었던 결과값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코어 쪽에서 3이라는 수치가 이제 좀 나와준다. 이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자리 숫자가 2점 몇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상 유지 혹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데 3 이상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큰 낙폭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추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같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표 결과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적에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대 요 내용만 2% 그냥 중후반 후반대 정도까지만 좀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냥 실적에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두면서 다음 주까지도 그 힘의 내용으로 이제 짚어보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이 시장의 예상치대로 이 3월 PC가 나온다면요, 실적에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코어 부분에서 만약 이 3의 숫자가 보인다면은 좀 큰 낙폭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네. 그 얘기한 거뭐 똑같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결국 내용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PC가 좀 저희 이제 이건 제 예상치입니다. 네. 제 피셜이니까 뭐 이거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시면 안 네. 되고 제 피셜인데 3월 헤드라인은 제가 0.25 예상합니다. 0.25 네. 예상하는데 뭐 이 0.23도 생각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0.23은 좀 너무 같고 너무 네. 같고 0.25 정도면 시장이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기서 0.27 이렇게 나온다. 네. 좀 분위기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미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목표치가 2%대예요. 네. 그 말이 2.9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0.25씩 매달 상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 365, 1년 12달이잖아요. 10달이면 2.5겠죠. 네. 근데 여기서 두 달 더하면 오. 이게 뭐가 되느냐? 3이 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에 정말 0.1만 달린 거예요. 지금 0.1만. 네. 0.1이 하나만 더 내려가면 미 연준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네. 조건인데 그 예상치는 왜 저는 0.25냐?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고
다만 코어는 0.23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 나오면요, 여러분.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등합니다. 오. 상당히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까지 CPI가 계속 높게 나왔고 PC는 어느 정도 예상치를 부합했어요. 네. 그러면 시장이 CPI 발표할 때 좀 출렁였다가 다시 월말에 회복하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과연 그런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PC가 충족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네. 저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번에 CPI 발표하고 막 물가가 막 올라가고 중동 불안하고 달러 올라가고 하니까 야, 이거 금리 인상 올해 끝났어라고 올해 못해. 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네. 그분들 분명히 3개월 뒤에 후회합니다. 네. 제가 장담하는데 네. 예, 저는 아직까지도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네. 저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 오, 네. 그리고 PC가 만약에 0.25 코어 0.23 나오잖아요. 6월 달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오, 네. 저는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네. 그러니까 누가 맞는지 나중에 보자고요. 네. 나중에 보는데 저는 철새는 아니에요. 네. 예, 막 가다가 갑자기 막 좀 CPI 또 높게 나오니까 이거 금리 나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올해 못할 것 같아요. 저 그렇게 갈대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예, 저는 제가 얘기하는데 미국이 지금 오늘 GDP 성장을 꺾였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경제학을 이론으로 잘 공부했던 사람하고 안 했던 사람하고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GDP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그 기준금리요 같이 동행해요. GDP가 성장률이 꺾이면 기준금리도 꺾여야 되는 거 물가 상승도 같이 꺾이는 거예요. 네. 그걸 좀 보셔야 되고 물론 한 가지 불안한 건 있어요. 네. 미국 고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용. 네. 예, 그게 문제인데 저 진짜 미국에서 핫도그 가격 보고 놀래가지고요. 여러분 요즘 제 친구들 이제 네. 제가 아는 분들이 미국에 많이 계셔서 네. 미국 가면요, 여러분들 그 음료수 하나 하고 핫도그 네. 하나 사면 4만 원이래요. 핫도그. 네. 진짜 그 정도에 물가가 그렇게 비싸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뭐 있냐면 네. 이 팁 인플레이션이 좀 있어가지고 미국은 팁 문화잖아요. 근데 팁도 인플레이션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비싼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여튼 예, 저는 코어가 이 정도만 잡아주면 저는 상당히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3월 제야 가격은 저는 둔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3월 제야 가격이 둔화되는지 안 둔화되는지는 WTI 유가를 보시면 아시는데 유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유가 차트가 3월에는 사실 이제 2월 달에는 유가가 좀 올라왔는데 3월 정도를 보시면은 유가가 물론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왔는데 저는 이 유가 같은 경우가 저는 조금 유가 재화의 포지션이 좀 더 작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 PC 자체가요. 그래서 저는 WTI가 올라왔지만 다시 내려온 부분까지 또 반응하면은 결국은 저는 재화 가격은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저는 조금은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연초에 대부분 다 보험료나 뭐 이런 거 다 올렸거든요. 네. 다 올렸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된 시기가 1, 2월이에요. 그럼 3월에는 그 요인이 빠집니다. 네.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고요.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PC를 아까 뭐 3.4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네. GDP 디플레이터를 보는 겁니다. 네.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상승률 제한 GDP를 보는 거거든요. 네. GDP 디플레이터가 3.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까 MC가 얘기하는 뭐 PC 3.4 그건 어디서 잘못 갖고 온 얘기고요. 네. 그 기사 잘못 쓰는 사람들 많아요. 네. 기자 중에 잘 모르고 막 휘갈기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그런 기자들은 공부나 제대로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항상. 네. GDP 디플레이터로 비교해야지 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 네. 이게 PC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시 그 기사 원본 쓰고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해서 좀 뭐라 할 테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기사를 왜 쓰는 거야, 도대체. 네. 예.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3.1. 요게 이제 네. 스태그플레이션 측정하는 지표예요. 이게 원래 스태그플레이션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건 이제 현재 그런 상태고.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근데 4.7%까지 올랐어요. 네. 3월 이거 지금 GDP 발표했는데 미 국채 10년물이 더 올랐어. 이게 왜 더 올랐죠?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네. 채권으로 안전자산으로 쏠렸기 때문에 4.7까지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발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다음 장 보시면은 네. 채권 매수 달러 포지션 매도입니다. 채권 매수 달러 포지션 매도.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GDP 기준금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적으로 확인해야지 중장기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GDP가 꺾였으면 당연히 금리나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주, 은행주 매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처음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한다고 기업 밸류 네. 프로그램 한다고 은행주 뒤늦게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다 울고 있어요. 네. 지금 다 폭락했거든요. 폭락했다 지금 다시 한번 살짝 올라온 정도인데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도체 빅테크는 조정받았잖아요. 네. 사야죠 당연히. 제가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반도체 빅사이클은요. 네. 2, 3년씩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1년 반도 안 지났어 아직. 1년 반도 안 지났어. 빅사이클 온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 이거 살짝 밀렸다고 그 난리 법석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오늘 SK하이닉스 반등하는 거 보세요. 네. 저 오늘 4월 26일 녹화하고 있는 이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보고 있느냐? 반도체 빅테크 하나 사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다다음 장을 보시면은, 네. 제가 이거 네. 지난주 거예요. 네. 지난주 제가 YIK가 네. 지난주에 또 사명을 바꿔버렸더라고요. 오, YC로 네. 40% 올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거 히든 종목이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방송 히든 종목이에요. 이거 날짜 한번 찾아보세요. 2023년 4월 21일이라고 그 팍스니 TV 너튜브 들어가 보시면 네. 있어요. 네. 제가 4월 20일 날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얘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40% 올랐어요. 40% 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와 비슷한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자, 이거 하나 더 있는데 땡땡땡땡. 자, 디램하고 낸드 웨이퍼 수율을 향상시키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 SK하이닉스가 같이 개발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땡땡땡땡인데 이 회사가 지금 딱 지금 들어가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면서 지난주에 참고로 히든 종목 40% 올랐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땡땡땡 종목명이 뭐냐? 땡땡땡 백날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 네. 그렇죠, 안 나오죠. 그런 거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시청자 커뮤니티에 제가 다시 올려드리니까 이 종목 명이랑 공략 방법, 그다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설명 다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종철 본부장님께서 이 GDP 리뷰와 함께 3월 PCE 전망 말씀해 주시면서 이 투자 아이디어로 이 금융과 은행주는 매도 말씀하셨고요. 이 반도체 빅테크는 조정의 매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히든 정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한꺼번에 좀 몰려 있었던 한 주였는데요. 제가 이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를 통해 느낀 점은 이 현재 실적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미래 성장성, 즉 향후 가이던스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먼저 이 테슬라는요, 실적 부진에도 이 저가형 차량인 모델 2와 이 자율주행 로봇택시 개발 진척될 것이라는 이 머스크 이야기 한마디로 주가가 상승한 반면에요. 이 메타는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요, 2분기 실적 불확성실에 24일 기준으로 시간외에서 1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현지 시간 25일 기준으로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 AI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빅테크 주요 기업 실적 리뷰와 함께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좀 재밌는 결과값들이 네. 좀 많이 나왔었죠.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요, 이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예측치 자체가 0.49달러인데 네. 일주일간 계속 낮췄어요. 낮춘 수준에서도 그것도 미달을 네. 하면서 0.45달러를 가져갔었고요. 총 매출 역시도 예상치
2.7억 달러보다 못 미치는 21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출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테슬라는 굉장히 한 10몇 프로 이상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이 데이터로만 본다라고 하면 10몇 프로 빠져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결과는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미 실적에 반영이 되었다. 테슬라 차트를 같이 보신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테슬라는 이미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었어요. 네. 이미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승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결과값이 있었는데 되려 테슬라는 지금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낙폭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무려 이제 300달러 부근대에서 140달러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또다시 이제 나는 결과값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출적인 측면 EPS 이번 거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이번 테슬라를 이제 좀 네. 총평을 한다라고 하면요. 머스크가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좀 열심히 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계속적으로 이미 데이터나 내용 자체 뭐 지금 전기차 치킨 게임에 대한 영향이 이제 좀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치킨 게임으로 인한 뭐 가격 인하로 인한 수익률 자체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 이 내용 자체가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 네.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실적을 지금 상세하게 본다고 하면 모든 항목에서 이제 전년 대비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출 자체가 오히려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내 소득 자체가 줄었는데 내 소비는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히려 혼나야 되는 결과값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가지고 이제 딱 마무리를 봤다라고 하면 분명히 10몇 프로 하락을 더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번에 나왔었던 거는 그동안에 조금 보여줄 수 있었던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었고 네. 이전 분기들에서 보여줬었던 조금 소극적인 일론 머스크의 태도 대비 이번엔 좀 확실히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많이 주면서 주가 방어에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25년 초에 이제 신차 모델을 출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차 자체는 이제 기존 플랫폼에서 생산 예정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이제 울거먹었었던 앞에 모델 4개 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나오는 사이버트럭 뭐 이거만 가지고 지금 계속 주구장창 몇 년 동안 했었잖아요. 네. 뭐 페이스리프트도 뭐 없었고요. 근데 신차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기대감 해소 그리고 이제 신차 기존 플랫폼에서 생산이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지출 자체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기존 플랫폼에서 생산 이 내용 자체도 사실상 지출 자체를 좀 막을 수 있는 내용으로 네.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고요. FSD를 경험해 보면 좀 놀랄 것이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FSD를 써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써보진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써보진 못했고 네. 그래서 지인 통해서 FSD를 지금 한 3년 넘게 계속적으로 네. 자신감 있게 이제 썼던 친구한테 얘기를 한번 좀 들어봤는데 사실 그만한 가치는 없다라고 해요. 국내 기준으로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 발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테슬라를 좀 먹여 살릴 수 있는 내용 자체는 FSD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아직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단발성으로 지금 140달러에서 170달러까지 지금 올라와주는 이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차트 기준으로 아직까지도 이게 네.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바닥을 계속적으로 찍었을 때 보통 전형적으로 보이는 네. 강한 반등 흐름. 그러니까 뭐 저는 찌르기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찌르기 흐름 자체가 나와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200달러 돌파했었던 흐름과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 다시금 저점 밀고 가는 형태. 결국에는 내년에 생산인 거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나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좋을 수가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만약에 시장의 경기 침체나 내용 자체를 좀 받아들이면서 지속적으로 지수의 낙폭이나 흐름 자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다시금 한 번 더 저점을 돌파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오랜만에 이 방송에서 좀 얘기 드리는데 테슬라는 이전에도 제가 200 이상 돌파하고 그 이상부터도 계속 제가 얘 120달러 갈 것이고 100달러도 깨질 수도 있다. 네. 대신에 이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받아보자. 네. 그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 방송에서 강조드렸어요. 음. 저 역시도 여기에서 이제 좀 비중 자체를 많이 실어서 일단 네. 좀 가져갈 예정이고요. 좀 세 번에 나눠서 일단은 좀 타이밍을 볼 예정이에요. 저는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네. 단계에선 주가는 한 번 더 혼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낙폭을 가져가면서 추세 자체를 흐름 자체를 이제 좀 크게 보여줬을 때 낙폭 매도세를 보여줬을 때 그때가 이제 정말 줍는 타이밍에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아마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단발성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좀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네. EPS나 매출 같은 경우가 지금 예상치보다 다 상회를 해주면서 오히려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일일 활성자 수는 이제 뭐 32.4억 명이고 전년 동기 대비 7%나 증가 보여줬고요. 광고 같은 경우도 이제 평균 6% 상승을 보여줬어요. 비용 자체는 이제 전년 대비 6% 증가를 좀 보여줬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몇 프로나 하락을 보여줬었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매출은 이번에 좋게 나와줬고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데도 네. 불구하고 큰 낙폭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타는 이미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CEO가 나와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가져가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제 좀 노력을 하는 결과값이 네. 이제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요. 메타는 나 잘했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게 지금 일봉 차트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80대까지 한번 낙폭을 크게 가져갔었던 네. 수준에서 무려 600%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네. 주가가. 그러니까 6배 상승을 보여준 뒤에 지금 니네가 내놓은 결과 자체가 이 정도밖에 못 보여줬다라고 했었을 때 실망감을 가지고 지금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도 조정 없이 이만큼까지 상승을 보여준 거에 비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다, 가격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메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폭을 조금 더 그릴 수 있고 한 360에서 많게는 300을 이탈하는 한 250 후반대까지도 하락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딱 비중을 줄일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낙폭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추세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구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메타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딱 네. 일단은 실적 발표하고 별다른 이슈 없는 수준에서 2분기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구글 역시도 사실상 네. 큰 낙폭을 보여줬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자 풀이장에서 사실상 치트키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배당금을 처음으로 그렇죠. 네. 주당 0.2달러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가져가면서 구글이 이번에 이제 앞에서 학습이 된 거죠. 매출이 좋든 안 좋든 좋으면 그냥 넘어가면 괜찮겠구나. 이게 이전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를 지금 보여줘야 주가를 버틸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앞에 네. 메타랑 테슬라를 보고 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배당금을 주자. 이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얘기를 나오면서 이 내용 자체는 주주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친화적으로 가져가겠다. 니네 빨리 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프리장 기준으로 10몇 프로 상승을 보여줬고 그에 못지않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다 좋은 매출 자체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나와줬는데 그만한 치트키를 못 가져가다 보니까 4%대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실적 전반적으로 지금 좀 나쁘진 않고 이제 CEO들이 나와서 최대한 주가 방어를 이번에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겠구나가 네. 이제 앞으로도 더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좀 리스크, 변동성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오히려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흐름 자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빅테크 주요 기업 실적 리뷰와 전망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증시도 이 1분기 실적 발표 진행 중인데요. 이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등의 실적 발표를 진행하면서 이제 2차 전지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는 거 아닌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요. AI 반도체 관련해서 25일 SK 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HBM 수요 증가와 그동안 또 부진했던 이 낸드까지 또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이 매출은요 12조 4,29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4.3% 증가를 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2조 8,860억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AI 업종에 투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나 다른 바닥에 있는 업종을 노려봐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네.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거 반등이라고 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실적이 안 좋았는데 반등을 할까요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실적 안 좋았어요. 네. 예. 안 좋았는데 갑자기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네. 전부 다 안 좋았거든요. 네. 실적 그 증권사가 하단을 낮춰가지고 부합한 거예요. 이거 네. 하단 낮춰서 부합한 거고 전사 실적에서 뜯어보면은 전사 실적에서 2차전지 더 안 네. 좋았어요. 예상치보다. 네. 그럼 주가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네,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MC님께서 주문한 게 네.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실적이 안 좋게 아, 나왔는데 이게 네네. 왜 이차전지가 반등한다고 생각을 하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 테슬라가 반등한 거는 음. 당연히 테슬라가 반등한 건 그 일론 머스크가 뭐라 하는지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네. 그 우리 자율주행 올인할 거야. 만약에 우리 못 믿으면 주식 팔어 그러면. 아니, 그 정도까지 하니까 오르는 거지. 네. 거의 뭐 아까 칼리정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온매시였다고 일론 머스크가. 네. 일론 머스크 그거 그냥 벼랑 끝 낭떠러지 서 있는 거야 지금 일론 머스크는. 네. 그러니까 오른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왜 2차전지 실적이 지금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실적 발표한 애 중에 실적 괜찮은 데가 단 한 군데도 네. 없어요 지금. 어디가 괜찮죠 지금? 좋게 나온 데가 없는데? 네. 아예? 네. 근데 2차전지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개인 투자들 이 MC의 질문 자체가 네. 개인 투자자들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좀 아니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반등이냐고 이게. 오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안 가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물론 바닥은 찍었다. 바닥은 저렇게 찍었다. 생각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리튬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예. 그거 말고 기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더 많이 팔리느냐 음. 이제 그런 건 없고 더 많이 팔리는 건 모르겠고 이제 네. 원재료 가격만 떨어지지 마라. 네. 그래 원재료 가격이 안 떨어져 비싸게 팔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실적 발표 저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네. 놀람을 금치 못해야 되는데 네. 저 진짜 서프라이즈 놀래가지고 네.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진짜. 예상치보다 무려 1조가 더 나왔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와. 증권사 도대체 예상을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다 틀릴 거면? 이렇게 이 정도 틀리면 거의 예상이 의미가 없는 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방송에서 네. 3주 전에 삼성전자 실적 아마 놀랄 거다. 네, 맞아요. SK하이닉스 실적 놀랄 거다 분명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다. 맞았어 틀렸어요. 보세요. 그럼 주가는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겠죠. 이제 안 네, 갔으니까. SK하이닉스 차트 보시면요. 60 미동평에서 안 깼잖아요. 네. 안 깼기 때문에 전 추세적으로 다시 돌린다고 봅니다. 네. 돌린다고 보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엔비디아가 네. 다음 달에 실적 발표 전까지는 반도체는 안정권이에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추가로 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네. 최대한 반도체 관련주로 보시되 네. 지금 한미반도체도 지금 실적 컨센서스로 봤을 때 엄청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어디까지는 안전하다. 다음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언제냐면 다음 달 제가 일정 보면서 다시 얘기 드릴 텐데 네. 다음 달 아마 중순쯤 될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중순 정도 되는데 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일단 근데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왜냐면 엔비디아가 기저효과가 끝나는 첫 번째 분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거 전까지는 반도체가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도체 위주로 좀 공략하시면 되고 종목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종목 4글자였어요. 네. 반도체 언일 장비 SK 하이닉스와 같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네.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공개해드리니까 하단에 안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철 본부장님께서는요, 다음 달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좀 투자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셨고요.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오시죠. 자, 631자리값, 첫 자리값, 자, 매수 체결. 자, 599자리값 컷 가져가 볼게요. 자, 어쨌든 저점 이탈 한 번 더 보여줬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매수 관점 바라봤고요. 자, 631자리값 매수 체결. 자, 599자리값 커딩.
자, 추세가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한 번 더 찌르기가 나와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지만, 자, 한 번 더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9간 터치, 42까지. 자, 이제 조금 힘 나오려고 준비하네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저점 이어지고 나서 30일짜리가 매수 타이밍 잡는 거. 50달러가 대략적으로 한 8천 몇백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9간까지 지금 일단은 상승 보여줬고요. 요거 79자리값 1차 볼까요? 자, 16,679 1차 청산. 지금 일단 11시간 넘어간 시점에서 그쵸? 첫 자리값 늦게 잡았어요. 오늘 굉장히 타점이 늦게 나왔습니다. 자, 719 일단은 올청 관점으로 좀 만족하는 자리값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힘으로 밀 수 있습니다. 자, 매매 빠르게 마무리 볼 수 있어요. 자, 미리 준비해 주시고 걸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10 터치 한 틱. 자, 좋습니다. 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멘붕 한번 나와주고, 자, 69자리값, 자, 매도 체결. 자, 81자리값 커팅. 자, 요거는 사실 너무 단기 낙폭을 크게 보여줬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의 낙폭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단기 반발 매수세로 한번 치고 손절 따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낙폭을 조금 기대한 건 아니지만, 자, 일단은 69자리값 매도 체결. 자, 일단은 자, 두 번째 자리값 69자리값 체결이고요. 81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 터치. 자, 51자리값 20호 구간.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자, 여기서 자, 준비해 주시고요. 걸어 놓으시고 마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1자리값 터치. 자, 51 터치 보여줬고요. 1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자, 일단은 마무리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 구간까지 자, 터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올 청산 관점. 자, 힘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0일 정도, 720일 정도까지만 욕심내도 올청 관점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연속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쵸, 20일 정도, 50호까지만 한번 욕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점은 사실 무제한으로 지금 일단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락 가능성이 큰 자리값이고, 자, 30 초반 터치. 자, 쉽게 가면 20일까지는 단기. 자, 22 터치 20일까지 가져가네요. 자, 천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크루드오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반등 흐름 자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상승 자체가 이렇게 한번 눌림 자리값 가져간 뒤의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금 탄력,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90달러 부근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기적인 저항 자리값 말씀드렸었고 눌림 자리값 발생하면서 지지 여부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 계속적으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2379간대에서부터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한 번의 장대 음봉 자리값 소화 못 시키고 지금 현재 자리값 비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낙폭 자체가 다시금 뭐 2000 초반대까지 넘어간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기준으로 이제 좀 판단해봤을 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거는 2250 정도까지는 지속적인 하락 흐름 자체를 천천히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 먼저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제가 최대 상승폭 4.62까지 얘기 드렸거든요. 네. 지난 방송에서. 그러니까 더 상승할 수가 있을까 이제 생각하셨을 텐데 더 상승을 보여줬죠. 네. 지금 고점 뚫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4.62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이 이상 사실상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단계 부근에서부터는 아까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오히려 하락 가능성으로 지금 크게 보면서 ETF적인 접근을 가져가시기 굉장히 좀 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예상되는 고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나스닥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좀 반등 자리값 가져가면서 흐름 자체 보여주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 변동성 계속적으로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아예 18,000을 돌파하는 추세로 안차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대 변동성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버티는 매수세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